음운의 변동 세 번째 시간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탈락이라는 거는 두 음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선생님 예를 잠깐 빨리 들어볼게. 선생님 저번에 기억나니? 마소가 있었으면 원래 얘네들이 어떻게 만난 거였다고 했죠? 말 플러스 소가 만났단 말이야. 자, 기존의 원래 의문은요. 자,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 하나, 둘, 셋, 넷, 5개. 원래는 5개였단 말이야. 근데 둘이 결합을 하면서 합성어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대등 합성어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의문이 어떻게 됐니?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됐잖니. 그죠? 네. 그래서 5개에서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탈락이라는 것은 의문의 개수도 변화를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탈락을 기억을 할 때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탈락 중에서는 첫 번째 장근 단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장근 단순화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음절의 끝에 2개의 자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두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한 후 자,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이런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옷이 탈락이 되면서 기억의 받침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시옷이 탈락하고요. 여기도 시옷이 탈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니은 지읒이 자 오게 될 경우에는요. 뭐가 탈락이 되냐? 뒤에 있는 지읒이 이렇게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떤 게 있죠? 넓다. 그쵸? 넓다. 그 다음에 외골. 그 다음에 여기 훑다. 요런 애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티귿이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시옷이 탈락이 되고, 티귿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을 자,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자음이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음이 이렇게 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자음이 탈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단어에서는 이렇게 뒤에 있는 자음이 역시 탈락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뒤에 있는 자음만 탈락하지는 않죠. 항상 어디든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기억하자. 우리가 그냥 뒤에 있는 자음만 탈락한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요거 어떻게 쓰겠어요? 뒤에 있는 자음만 탈락하면 우리 헷갈리잖아. 밝다 이렇게 되죠.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예외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음 앞에서 여기 비읍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밥다, 그 다음에 밥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 하나 질문 선생님한테 해야 되지 않니?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 자, 의문의 변동 중에서 탈락만 사용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자, 탈락만 사용된 건 아니죠. 왜? 여기 지금 된소리 대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할게요. 밥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대표 자음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교체죠. 사실 그래서 자음군이 단순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얘들아? 탈락이 되는 거죠. 뭐가 탈락이 됩니까? 이 밟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죠. 세 번째, 교체 중에서 뭐도 됩니까, 얘들아? 뭐도 되죠? 교체 중에서. 자, 얘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힌트 줄게요. 밟다. 어떻게 됩니까? 네, 된소리 되기, 즉 경음화 현상도 사용이 되는 거죠. 경음화. 왜 그럴까? 밟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 자음은 처음에 B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리을 탈락이 된 거죠, 얘들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죠. 여기 비읍하고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만나요. 그럼 경음화 현상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밟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여기 단어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음운이라는 것은 하나만 변동이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처럼 교체가 사용이 되고 탈락 그리고 경음화 현상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본다면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탈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겹받침이 오게 될 경우에는 대체로 뒤자음이 탈락을 합니다. 뒤자음이 탈락을 해서 앞에 있는 발음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방금 했던 거 예외가 있다고 했죠. 여기는 뒤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밟다, 밟지 있고요. 둥글다, 넙둥글다, 그쵸? 비만 사용된 거고요. 넙둥글다, 넓적하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좀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널, 둥글다. 네, 꼭 기억해주세요. 앞에 있는 거 탈락하고요. 여기 비읍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우리 해주자. 시험에 꼭 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 받아쓰기 시험처럼요. 어떻게 할 거냐? 시켜볼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써보쇼 할 거란 말이야. 틀리면 혼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음군 단순화는 어쨌든 그 자음의 앞단어나 그렇게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역시 겹받침에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지금 모음이 오게 될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모음인데 무슨 형태소죠? 네,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연음 현상이 생겨난다고 했었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꽃이가 발음 나는 대로 이제 음운의 변동으로 한다면 꽃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요렇게 갑니다. 기억납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연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음은요, 음운의 변동이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음운의 변동이라는 건 어쨌든 그 단어에 있는 음운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한 음운이 사라져서 탈락이 되거나 또는 축약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리만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다.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달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은요. 무슨 모음이죠? 형식 무슨 모음이 아니죠, 얘들아?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죠?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달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달마. 잠깐만. 선생님 설명 잘못했어. 탈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대요, 얘들아? 네.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고요. 그죠? 변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요. 뒤에 있는 여기 형식 형태에서 모음 자리에 옵니다. 이 미음이요. 미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닮아 이렇게 연음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음운의 변동도 아니고요. 당연히 자음군 단순화도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탈락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탈락은요, 반드시 음운이 하나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자.
겹받침 가운데 이번에는 뒷자음이 소리가 나는 경우다. 우리 아까는 대체로 앞에 있는 자음이 소리 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겹받침 자음 중에 뒷자음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닭 이렇게 되죠. 막다. 역시 담다.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읍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뭐죠? 대표 자음근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해갑니까? 뭐가 사용이 된 거예요?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역시 읍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항상 또 무슨 얘기야? 어디 가든지 예외 있다 했어요? 없댔어요?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용언의 어간 리을 기억 앞에서 원래 리을 기억이 만나면 찾아볼까? 리을 기억이 만나면 원래 기억으로 이렇게 소리가 났었잖니. 근데 이번에는 리을로 소리가 나는 경우야. 한번 볼까? 맞고 얘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민 기억 앞에 어미가 요거잖아요. 선생님 또 어간어미 한 번 더 해주니? 잘 보세요. 어간어미 우리 용언에서 즉 형용사나 동사를 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용언에서 어간어미 있죠.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어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다, 맑으니까, 맑아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간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네, 맞아요. 여기죠. 여기. 그쵸? 뒤에 있는 애들은 어미 같은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용언의 어간,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뒤에 어미 이렇게 기억이 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이렇게 리을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냥 꼭 읽고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 이거요. 여기 왔어요. 여기도 왔잖아요. 연음입니까? 당연히 연음 아니죠. 모음, 뒤에 있는 게 모음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탈락도 사용이 된 거지만 된소리 되기도, 즉 경음화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탈락도 됐고요. 된소리 되기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죠. 음운의 변동은 하나만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이렇게 장근 단순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겹자음이 오게 될 경우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앞자음 또는 뒤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자음 탈락들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말이 있어. 자, 노는 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됐겠죠. 놀다, 놀 플러스 이렇게 만났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사용하다 보니 뭐가 탈락이 된 거예요? 네, 리을이 탈락이 된 거죠. 자, 좋아 같은 경우도 발음 나는 데를 한번 볼까요? 좋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뭐가 탈락이 된 거니? 그렇지. 희응이 탈락이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탈락은 음운의 개수가 변한다고. 줄어드는 거예요. 교체는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보면 요 음운은 소리를 구별해주는 작은 단위라고 했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된 음운입니다. 그쵸?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응 넣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이응은요. 자음의 음입니다. 자음. 알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음운으로 생각해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요. 예, 여기는 음운이 네 개입니다. 자, 근데 발음 나는 대로 우리 음운의 변동을 보니까요. 희응이 탈락돼서 남은 게 몇 개예요? 둘, 셋. 세 개잖아요.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희응 탈락이 됐죠? 네. 자,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요. 리을 탈락과 희응 탈락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얘는요, 표기에도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노는 기억나니? 노는은 원래 뭐였어요? 놀 플러스 는이잖아. 근데 여기 표기에 나왔어, 안 나왔어? 표기에는 이거 안 나왔잖아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밝혀 적지 않고요. 표기에 반응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놀새, 노새, 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리을 탈락되고요.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자, 표기에도 얘가 표기죠, 얘들아. 이쪽이 표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같죠. 여기도 살니, 살다라는 말에 리을 탈락돼서 표기도 이렇게 되고, 우는 마찬가지로 리을이 탈락이 되면서 표기와 발음이 같이 사용이 된 거다. 이해갔죠? 자, 그럼 희응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발음은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표기는 반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은도 마찬가지예요.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 표기는 이렇게 되고요. 발음 이렇게 되니까 발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과 희응 탈락으로 나눠질 때 리을 탈락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네. 요것도 여러분 외워오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자, 그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음 탈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반모음화 기억났었지, 얘들아? 반모음화는 2계열이 있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 반모음화. 이라는 발음인데 짧게 나오는 발음인데 동의적으로 쓸 수 없는 발음이잖아요. 그죠? 네, 요 발음이 있었고요. 또 오나, 그지? 또 우 계열의 발음이 있었어. 기억나니? 네. 요건 대체로 영어로 따지면 요런 발음이었죠. 기억나죠? 네, 이건 이제 반모음하고요. 지금은 뭐냐? 모음 탈락이야. 자, 모음 탈락은 크게 으 탈락과 아나, 어 탈락이 있어요. 으 탈락은요. 자, 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해요. 왜 그러냐면 역시 마찬가지야.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발음하기 좀 쉽게 탈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쓰어라. 원래는요, 쓰다라는 말의 용어가 플러스 어라가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아? 원래대로라면 쓰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으가 탈락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있죠? 네, 일로 옵니다. 라 이렇게 됩니다. 맞죠? 따르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잠가는 어떻게 탈락이 돼서 만들어지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두면 좋겠죠? 얘는 잠그 플러스 아가 만나서 만들어진 애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니? 마찬가지예요. 여기 치르어 할 때 있잖아요. 네. 치르 이러는 어떻게 됐을까? 치렀다. 아이고 선생님 지울게. 이렇게 하면 할까요? 치렀다는 어떻게 만나네요? 치렀다. 얘도 원래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얻다. 여기 얻다. 플러스 뭐가 만난 거예요? 네, 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으가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치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예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어떻게 뭐가 탈락됐는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나 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가서라는 말은요. 우리 아까처럼 하면 안 되죠. 그아서 이런 말 없잖아요. 네, 가 플러스 아서가 만났어. 이해가죠? 자, 그다음에 서라는 말도 역시 서 플러스 어가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탈락이 된 겁니까? 네, 여기 탈락이 된 거죠. 아나 어 탈락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 어가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울게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가 탈락이 된 거냐면요. 네, 여기가 탈락이 된 거예요. 선생님도 이거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도 뭐가 탈락이 된 거예요? 얘가 탈락이 된 게 아니라 여기도 얘가 탈락이 된 게 아니라 앞에 이미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탈락이 된 겁니다. 만나서. 이해갔죠? 그래서 탈락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밖에 거를 좀 보면 리을 탈락 다시 한번 본다면 원래 소나무도 솔 플러스 나무라는 실주 형태 속끼리 만난 거고요. 바늘 플러스 질이 만나서 이게 리을 탈락이 된 것입니다. 탈락한다는 것은 기존의 음운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첫 번째 단어만 보자. 여기 지금 음운이 몇 개야? 3개인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음운이 하나 줄었잖아요. 네, 탈락은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푸는 걸로 선생님의 숙제를 내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문제 풀고요.